코로나19 재확산 정말 문제네요. 네, 지금 뭐 우리 한국도 수도권 중심으로 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2,280만 명이 걸렸고 사망자가 80만 명이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앞으로 내년까지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년 돼서 이제 백신이 대량 생산이 되면 그때야 종식되지, 그전에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 쓰시고요. 어디를 가시든 마스크 상대편이 딱 안 쓰면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면 전염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만약에 설령 상대편이 걸렸다 하더라도 1%가 안 되는데 그분이 마스크를 안 끼면 75%가 전염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혹시나 상대편이 마스크를 안 끼고 뭐 귀를 묻는다 하면 그냥 모른 척 좀 쌩 까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마스크 끼시고 손 잘 씻고 가능한 외부 활동 좀 자제하시고 해서 이게 잠복기가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복기가 2주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바짝 전부 다 좀 힘들더라도 자가격리한다는 마음으로 딱 있으면 발견된 사람 발견되고 나타날 사람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잠복기가 있는 만큼 사실 잡으려는 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고 개인들이 안 걸리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사실 잡아야 맞죠. 잠복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2주 동안 코스닥이 연속해서 음봉을 맞았어요. 가까스로 이번 주 금요일 날 61선이 지지가 되긴 했지만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엄청난 이 코스닥 하락도 있었고 코스피도 심하게 좀 무너졌었네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자리에서 계속 2주째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단기 상투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물량을 절대 늘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은 뭐 한 50%, 60% 정도 갖고 있다 치고 나머지 현금을 갖고 짧게 트레이딩은 좀 하셔야 되겠고, 트레이딩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좋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정부에서도 엄청 인프라 투자에 엄청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2차전지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쭉 돌아가면서 진단키트도 또 죽나 했더니 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치료제나 백신이나 국내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열정을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치료제나 백신을 조금 늦지만 따라가서 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는 뭐 5배, 10배는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 또 이슈가 되면 금방금방 또 움직입니다. 트레이딩 하기도 좋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봤을 때 인류는 결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거기에 따라 우리 인류가 전망이 달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과 2차 전지, 결국 5년 후, 10년 후 우리 주변에 남아있고 지금부터 주가 수준이 더 높아 있을 거는 현재는 확실한 건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2차 전지를 안 했다, 뭐 수소차를 안 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안 했다, 그리고 바이오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5년 후, 10년 후 도저히 번져갈 수 없는 시가총액까지 갈 종목들, 지금보다 10배씩 갈 종목이 나오면 아마 이 두 개 섹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미래에 좀 이런 종목 찾아낼 만한 해안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런 해안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잘 보는 눈이 생기지는 않겠죠. 지금부터 틈틈이 좀 많이 다루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인스타 저 팔로우 안 하고 있죠? 사브 777 인스타그램 좀 팔로우를 하시고 2차 전지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뭐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전자결제든 뭐 게임이든 이런 종목들은 가능한 제가 인스타그램 딱 한 종목을 통해서 가급적 보내드립니다. 그날 안 가더라도 며칠 지나면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군들은 제분이 딱 한 종목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를 하시고, 그건 뭐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무료로 매일 아침에 장일님 한 종목씩 줍니다. 꼭 딱 한 종목 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도 힘들었고 이번 주도 힘들었고. 자, 보죠. 이번 주에 힘들었는 와중에도 몇 종목이 올라갔다면 어떤 종목이냐라는 거죠. 빠루를 봅니다. 이날 이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장이 안 열렸었고요. 화요일 날 장이 급락을 했죠. 또 목요일 날 또 급락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무려 4%나 급락을 했고 메이저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양봉이 나온 종목이 8호입니다. 보시면 이유는요. CD 주문이 2개 창구와 CS와 메릴린치 창구에서 대략 한 2만 주 정도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었다면 바로 다른 종목과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물론 이 백신 쪽이다 보니까 동물 백신 쪽이라 아마 이 코로나19 확산과도 또 관련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수요일 걸 한번 보죠. 파마 리서치가 이날은 유일하게 이번 주에 좋았던, 수요일 날 좋았던 장이죠. 2%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도 1,2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파마 리서치는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의 아침부터 적극적인 CD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오른 이유와 떨어진 이유들이 각각 있겠지만 이 CD 주문을 매매하는 수급을 갖고 매매하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앞서 파루도 그렇고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그냥 있는 액면대로 팩트는 수급이 CD 주문이 외국계 창구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원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재료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CD 주문으로 올랐다라고 해야 정확히 CD 주문을 여러분이 믿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메이저들 수급이 들어와서 이네들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 다 오르냐면 안 그렇습니다. 매도가 나온 것도 떨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면 그렇죠. A라는 종목은 올랐으니까 오늘은 이런 이슈로 올랐다. B라는 종목을 얘기하면 반대로 오늘 이런 이슈 같이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할 말이 없겠죠. 차트를 분석을 해버리죠. 차트상으로 보면 매물벽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랑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수급을 봐야 사실 이게 왜 올랐는지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데 수급을 안 봐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날도 2%가 올랐지만 파마 리서치는 무려 12%나 급등을 했다라는 것. 자, 이번 주말장을 한번 봐보시면 명확해질 겁니다. 주말장 시장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었죠. 어렵게 또 음봉도 맞고 회복도 했습니다만 0.6%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어도 그래도 수급은 매수로 들어왔죠. 중국도 나스닥 선물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주말장이니까 보유하기는 딱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우테크닉처럼 무려 16%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성우테크는 무려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전체 거래량이 5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JP모건 혼자서만 메릴린치 2개 창구가 들어왔는데 JP 혼자서 4만 5천 주가 장 끝날 때까지 완벽한 CD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성우테크론인지를 몰라요. 이 성우테크론이 신고가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아침에 CD 주문 들어와서 딱 보니까 역사적 신고 여기에 딱 걸려 있겠죠. 신고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이건 내가 JP모건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온다.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팔 이유가 없었던 거야. 계속 갖고 있었더니 무려 16%까지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면 그때는 중간에 팔고 나오면 되는데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온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CD 주문은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어떤 종목을 여러분 잘 모르셔도 아침에 CD 주문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다가 거기서 실적이 좀 더 좋거나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따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D 주문이 들어오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CD 주문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액면대는 이제 백지 상태야. 무슨 종목이 들어올 줄 몰라요. CD 주문 검색기를 딱 켜놨어요. 자, 여기는 아침에 외국계 창구가 2번씩 들어올 때부터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2번, 3번, 4번 그건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게 보시면 성우테크론처럼 CD 주문 형태로 들어온다는 그래프로 보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래프가 이제 한 2번 정도 그려지겠죠. 점만 딱 찍혔다가 한 번 더 2번째 매수가 들어와야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거는 무수히 많은 그래프가 연결이 된 모습이고 동진세미캠 보지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무수히 많이
네, 거래가 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가 최고가로 끝났고 지수는 0.6% 올랐지만 얘들은 거의 강한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종목이라고 특별히 오늘 장이 맞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종목 간의 특성도 있나요? 다 달라. 그죠? 어떤 관련성, 일관성은 전혀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각각이 네, 다 오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유는요. 바로 네, 외국계 창구에서 실시간 CD 주문이 들어온 종목이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봐보시죠. 이 정도 이녹스 성당조야 장중에 12% 정도 급등을 했다가 플러스 8%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CIMB가 완벽한 네, CD 주문이 장 끝날 때까지 보면 거의 직선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시간별로 일정한 물량이 네, 알고리즘 매매로 계속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이 나오죠. 만약에 이게 시장가 주문으로 사질 않았다면 일부 사지고 안 사지고 주문을 만약에 리밋 주문으로 깔고 샀다면 사지고 안 사지고겠죠. 이렇게 매수가 직선 형태로 나올 수가 없죠.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만약에 3,000주를 푸시를 하면 3,000주를 알고리즘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리밋 주문이 아니니까 계속 시장가 주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리밋 주문이면 샀다 어떤 거는 체결이 안 됐겠죠. 가격을 제한했으면 리밋 주문은 그랬다면 이거는 수급이잖아, 그죠? 외국계 CIMB라는 증권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로 딱 볼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냐? 월요일 날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이걸로 실제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까 앞서 성우테크된 동우세미캠, 자, 이녹스 네, 대부분 CMS도 그렇죠. 장 끝날 때까지 CD 주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은 강보합 수준이었지만 이들 종목은 매우 강하게 특히 뭐 성우테크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상한가 신고가 자리에서 무려 16%나 폭등을 했습니다. 순전히 CD 주문이 들어왔고 이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계속 호가를 먹으면서 샀기 때문에 16%인데도 삽니다. 원래 이 저점 매수가 이 기관 투자가들이 저점 매수가 기본이잖아요. 주식할 줄 아는 사람이 왜 고점 매수를 하겠어요?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안 사야 정상이죠. 근데 16%인데 이거를 기다려 갖고는 16%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왜? 계속 시장가 주문으로 무조건 얘기들은 가격 제시하기보다는 시간별로 매수만 주문을 넣는 뿐이니 16%까지 올라가도 네, 계속 주가는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많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10년, 20년을 해서 뭐 아주 재무제표 빠삭해 뭐 기법이라는 거 다 알아. 보조지표 다 알아. 그래도 CD 주문 보는 것보다 네, 수익률은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정관념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는 또 죽은 내용들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재가치, 청산가치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전날까지 분석한 사람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겠지만 이거는 다르잖아요. 오늘이 살까 팔까를 모르죠. 반대로 그렇게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오늘은 매도가 나온 종목은 떨어지고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올라가는데 그걸 그 전날에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차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살지 팔지는. 이거는 이네들의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장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날 아침에 가장 따끈따끈한 이 팩트는 바로 네, 메이저 수급 당일 들어오는 겁니다. CD 주문은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시니까 월요일 날 항상 제가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꼭 들어오셔서 잘 모르면 와우넷 네,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월요일 날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